전쟁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전쟁을 총칼이 부딪히고 피가 튀는 물리적 충돌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전쟁은 정치가 투사되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정교한 형태입니다. 전국시대의 끝자락, 천하를 피로 물들이며 호령했던 4명의 전신이 있었습니다. 백기, 연파, 이목, 왕전. 그들은 모두 무패의 장수들이었으나 역사의 끝에서 천수를 누리며 제발로 걸어나간 승자는 단 한 명, 왕정뿐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전장에서 승리하고도 왜 그들은 조정의 붓끝에 목이 달아나야 했을까요? 칼을 쥔 자가 붓을 쥔 자를 이길 수 없는 이유. 그 비정한 권력의 설계도를 지금 펼쳐보겠습니다. 그 운명의 갈림길은 어디였을까요? 인간 백정 백기. 그는 진나라의 가장 날카로운 찬이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초나라의 수도 영을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장평대전에서 수십만을 생매장하여 조의 국군을 기울게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운명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왕군이라 불렀습니다. 무력으로 천하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허나 정작 그 자신은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백기는 전방의 적을 섬멸하는 데는 천재적이었으나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가는 정치적 암투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가 쌓일수록 왕의 의심은 깊어갔고 재상 범수의 질투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범수가 왕의 귀에 백기가 불만을 품고 있다고 속삭였을 때 수십만을 베었던 백기의 칼은 무력했습니다. 정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무력은 소위 손잡이가 없는 칼과 같아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자결의 명을 받은 그가 던진 마지막 질문. 내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나? 사람들을 죽인 업보라며 스스로 목을 찔렀지만 그것은 업보가 아니라 정치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순진한 군인의 뒤늦은 회한이었습니다. 백기의 유일한 라이벌이자 조나라의 방패, 노장 연파. 사실 장평대전의 초반을 지탱한 것은 연파의 철저한 수비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나라의 투기를 꺾는 유일한 방법은 싸우지 않고 버티는 것임을. 하지만 전장의 논리가 아무리 옳아도 지휘권을 쥐고 있는 시스템의 주인이 바뀌면 정답도 오답이 됩니다. 진나라는 연파를 제거하기 위해 뇌물과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간계를 썼습니다. 연파는 늙어서 겁을 먹고 숨어있다. 이 가짜 정부가 조나라 조정에 들어가자 어리석은 왕은 즉각 연파를 경질하고 탁상공론의 대가 조가를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정치가 전장의 대장을 바꿨을 때 조나라의 운명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조갈의 무모한 돌격은 대군의 몰살을 불렀습니다. 훗날 쫓겨난 연파는 타국에서 재기를 노렸습니다. 사신 앞에서 고기를 씹고 술을 마시며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간신곽계는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연파 장군이 밥은 잘 먹으나 잠시 앉아있는 동안 화장실을 3번이나 갔습니다. 이 거짓보고 한 줄에 영웅의 복귀는 좌절되었습니다. 노장은 파양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젓가락이 부러지던 그날 조나라의 기둥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연파가 떠난 뒤 조나라를 지탱한 마지막 보루 이목. 그는 흉노를 터벌하고 진나라의 침공을 2번이나 막아낸 불세출의 명장이었습니다. 천하 통일을 눈앞에 둔 왕전조차 정면 승부로는 이목의 방어선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왕전은 전술가가 아닌 정치가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검으로 이길 수 없다면 검을 든 손을 썩게 만들어라. 왕전의 지시로 막대한 황금이 조나라 간신 곽계에게 뿌려졌습니다. 곽계는 왕에게 이목이 반란을 꾀한다고 모함했습니다. 이목은
전장의 모든 변수를 통제했으나 단 하나, 전장 밖의 변수, 내부의 탐욕이라는 정치는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왕은 나라를 지키는 장수의 목을 베어 적에게 바쳤습니다. 무패의 신화가 간신의 새치 혀끝에서 허망하게 처형당했을 때 조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닌 멸망을 기다리는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정치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목의 무력은 철저하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제 최후의 승자, 왕전을 보십시오. 그는 앞선 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며 확신했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적은 맞은편의 적군이 아니라 내 등 뒤에 있는 왕의 의심이라는 것을.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는 날, 그는 진시황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땅과 집,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전쟁 중에 전령을 5번이나 보내 내 땅은 잘 챙겨주고 있나를 확인했습니다. 부하들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묻자 왕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왕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전국의 군사를 다 쥐고 있는데 딴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면 탐욕스러운 소인배 흉내라도 내야 한다. 그는 추한 연극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은폐했습니다. 왕전에게 재물은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패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이라는 큰 그릇이 아닌 고작 재물이라는 작은 그릇임을 끊임없이 증명했습니다. 전쟁터가 아닌 왕의 마음에서 먼저 승리한 자. 왕전은 유일하게 토사구팽을 피하고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닌 내목한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왕정과 같은 천지였으나 자신의 재능을 권력의 지분으로 착각했습니다. 왕정이 재물로 의심을 차단할 때 한신은 제나라 왕의 자리를 요구하며 권력을 탐했습니다. 정치를 탐한 사냥개는 결국 토사구팽이라는 비정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군인이 정치를 모르면 도구로 소모되고 정치를 탐하면 재앙을 불러옵니다. 정치는 결국 자신을 절제하는 지혜에 닿아 있습니다. 시스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되 그 로직을 함부로 건드려 자신을 노출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의 명장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의 창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창을 흔들고 있는 거대한 손을 보고 있습니까?